자, 이어서 예제들을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7번은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15제곱이라는 거하고 x의 세제곱분의 1에 더한 거죠. 그러면 어차피 더한 거에 부정적분도 마찬가지 각각의 부정적분의 합이랑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1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 15제곱은 n이 15일 때 x의 마이너스 세제곱 n이 마이너스 3.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의 x의 n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x의 n 더하기 1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러면 16분의 1의 x의 16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약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즉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지구로 떨어질 때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들 뭐로 배웠냐면 9.8m/s 제곱으로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가속도, 속도, 위치 이런 걸 할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AT라고 하면 마이너스 9.8m/s다라는 얘기.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속도함수 VT와 위치함수 S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3장에서 2장과 3장에서 배웠던 게 뭐야?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도 함수가 뭐란 얘기예요? 가속도 함수의 한 역도 함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VT는 뭐란 얘기예요?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가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이 뭐란 얘기야? 속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는 적분 상수이다는 얘기. 따라서 마이너스 9.8 t에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9.8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8 t 플러스 c.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9.8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V0이 마이너스, 즉 t가 0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m/s라는 거였어요. 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말고 자, 쓸게요. 그러면 VT는 BT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C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그래서 V0이 마이너스 30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0 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9.8 T 마이너스 C였죠. 그래서 V0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다가 t 대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30이다. 미터 30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VT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8T, C가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다. 얘기지. 그래서 이게 속도 함수가 되겠다. 또 뭐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은 위치 함수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함수 T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VT가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9.8T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그럼 T 적분하면 뭐야? 1이니까 즉 마이너스 9.8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T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 미분하면 T가 되고 얘 미분하면 30이 되고 마이너스 9.8. 그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8이니까 마이너스 4.9 T의 제곱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C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주어져 있죠. 0초일 때의 물체의 위치가 뭐라고 했냐면 500m라고 했어요. 500m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S0이 500이에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가 50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50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ST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4.9T 마이너스 30T C가 마이너스 500이니까 플러스 500. 자, 이게 위치 함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T가 10일 때의 위치를 구해라. T가 10일 때의 위치를 구해라. S10을 구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0. 그럼 마이너스 49 49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플러스 500 그러면 790 790에서 500 빼면 290 마이너스 290 미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자, 라지 F가 스몰 F의 역도함수예요. 그러면 뭐를 볼 수 있냐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라지 fx의 A에서 B까지 즉 fb-fa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얘랑도 같은 얘는 뭐냐면 fb-fa.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fb 플러스 c 마이너스 fa 플러스 c 이렇게 해도 c 마이너스니까 얘랑 같지.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fx 플러스 c a에서 b까지 이거랑도 같거든. 그렇죠? 이거랑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얘하고 얘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거는 뭐였냐면 이거였어. fx의 부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정적분은 결국은 뭐냐면 부정적분에다가 x 대신에 b, y x 대신에 b, x 대신에 a 넣어서 뺀 거랑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a에서 b까지 f의 정적분은 f를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b, x 대신에 a 넣어서 뺀 거랑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제 9번이 그런 걸로 푼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를 읽어보고 하고 우리는 바로 4.6으로 가죠. 자, 정적분 계산법이라는 것은 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정적분 계산법은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는 결국 뭐만 구하면 돼? 부정적분만 구하면 돼. 그렇죠? 부정적분 구해서 x 대신에 b 넣고 x 대신에 a 내서 서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적분 계산법은 뭐랑 하냐면 부정적분 계산법이랑 똑같은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분만 구하면 정적분 구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부정적분을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한 걸로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뭐라 해? 정적분 적분법이라고 얘기하고 해. 적분법.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법을 뭐라고 그래? 미분법이라고 그랬죠. 즉 도함수를 구하는 거는 미분하는 거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하듯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법을 우리는 간단하게 적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함수를 미분하는 거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 연쇄법칙도 있었고 음함수의 미분법도 있었고 매개변수의 미분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적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합차에 대한 합차의 미분법, 함수의 합의 미분법, 각각의 미분에서 더하는 거, 차의 미분법, 어떤 두 함수의 뺄셈을 미분하는 거는 각각의 미분한 거에 빼기랑 같고, 그리고 곱의 미분법, 목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목의 미분법, 연쇄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법이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사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법에는 얘기하듯이 미분법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배웠던 게 뭐냐면 연쇄법칙. 연쇄법칙이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 곱의 미분. 두 함수가 곱해졌을 때 미분. 또 뭐였냐면 목의 미분. 근데 목의 미분은 결국은 뭐랑 같냐면 곱의 미분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gx분의 fx의 미분은 g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x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목의 미분이거든. 뭐하고 연쇄법칙과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목의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의 미분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곱의 미분과 똑같은 기 때문에 미분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야.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개고. 그러면 대표적인 미분법은 연쇄법칙과 목의 미분. 근데 미분과 적분은 뭐라고 했다? 서로 역연상 관계가 있다. 그러면 서로 역연상 관계가 있으니까 연쇄법칙에 해당되는 적분법이 있을 거고 곱의 미분에 해당되는 적분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쇄법칙에 해당되는 적분법이 뭐냐면 치환적분법. 그리고 곱의 미분에 해당되는 적분법이 부분적분법.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 이 치환적분법을 가지고 할 거예요. 치환적분법은 뭐냐면 연쇄법칙을 이용을 해서 연쇄법칙을 거꾸로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치환적분법. 연쇄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연쇄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y는 어떤 f의 gx 이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미분법이잖아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어떻게 미분했어? gx를 u라고 놓는 거야. gx를 u라고 놓는다니까 뭐냐? gx를 u로 치환한다는 거야. 그러면 u를 gx라고 치환하면 y는 뭐가 돼요? f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원래 x에 대한 함수인데 x에 대한 이 gx를 u로 치환했으니까 y는 뭐로 대한 함수로 표현되냐면 u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y를 x에 미분한 거 어떻게 했어?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쇄법칙이었어. 이게 연쇄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꿨으면 어떻게 씁니다?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은 fgx 프라임은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거였어요. 이거 똑같이 쓴 거예요. gx가 u인 경우지. 이게 연쇄법칙이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한 게 뭐냐면 치환적 공부. 왜? 연쇄법칙도 뭐를? gx를 u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이 치환적 공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스몰 f라고 말고 뭐라 하냐면 y를 라지 f라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y는 그러니까 x를 스몰 g로 보낸 다음에 결과를 라지 f로 보낸 거예요. 이거 그리고 라지 f는 스몰 f의 역도함수라고 합니다. 즉, 라지 f가 스몰 f의 역도함수라는 얘기는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 플러스 c4로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나 또 이거 또 뭐야? f 프라임 x가 뭐라는 얘기예요? 스몰 fx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y 프라임을 구해봅시다. 즉, 라지 fx gx 네, 프라임.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스몰 f 대신 뭘 라지 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근데 f 프라임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 스몰 f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f gx g 프라임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함수를 미분했더니 이러한 함수 요 라지 f gx를 미분했더니 얘가 되더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어? 라지 f gx가 뭐란 얘기예요? 스몰 f gx g 프라임 x의 뭐가 된다? 역도함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역도함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뭐가 된다? 이거를 부정적분이 플러스 c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c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u를 뭐라고 하냐면 gx라고 하자. gx를 u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u를 gx라고 치환하면 f gx 플러스 한 번 더 쓸까요? 그러면 u를 gx라고 치환하면 얘는 f u 플러스 c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f u 플러스 c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야? x대신에 지금 u로 바꾸는 거죠. 여기에서 x대신에 u를 집어넣어봐. 그럼 fu 더하기 c는 스몰 fu dx. 그렇죠? 이렇게 된다. 즉 스몰 fu 플러스 fu dx 플러스 c가 된다. 그렇죠?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적분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u를 뭐로? gx라고 치환을 했더니 이러한 모양의 적분, 부정적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u를 gx를 u로 치환했다 해서 치환적분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깡을 그냥 결과만 쓸게요. 자, 이것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C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 C 여기 필요 없죠. C 넣는 거 아니죠? 왜냐면 C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자체가 얘 자체가 요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U는 뭐냐면 단 U는 GX이다. 자, 이게 치환적분법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x의 아까 했던 15제곱 더하기 x의 3제곱분의 1의 dx. x의 15제곱 또는 뭐냐면 sin x의 dx 이런 거였어요. sin x의 dx. 그런데 sin x cosine x dx. 야, 이거 얘를 sin x 곱하기 cosine 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를 미분해야 sin x 곱하기 cosine x가 될까?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올까? 참 난감해요. 왜냐면 코사인 x 없으면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되니까 사인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이다. 사인 x가 없으면 코사인 x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은 사인 x 플러스 c이다. 근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나오게 하는 더함수를 갖는 함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자, f 곱하기 f gx라고 하는 이러한 x에 대한 식이 있어요. 또 g 프라임 x라고 하는 이러한 x에 대한 식이 있어요. 즉 이러한 함수와 이런 함수의 곱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걸 적분하기는 그냥 적분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즉 역도함수를 구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얘의 역도함수, 얘의 역도함수를 구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에 역도함수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좌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식, 즉 x의 식과 x의 식이 곱해져 있는 거를 쟤네들의 역도함수, 이 전체의 역도함수를 구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한 식 곱하기 x에 대한 식 곱해져 있는 거를 어떤 걸로 이렇게 하나의 u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얘는 보통 어떤 꼴이 나냐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u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뭐냐? 여기서 이제 뭐를 한다? 미분에서 fu가 되는 역도함수를 구해서 요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적분법은 대부분 다 그거야. 좌변에는 조금 복잡한 식들이에요. 적분이 그냥 나오질 않는 식들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간단한 적분식으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역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치환적분법은 결국 뭐냐면 x의 식 곱하기 x의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u의 식으로 바꿔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뭐야? 좀 간단하게 만들고 적분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치환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공식을 외울 때 u가 gx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미분을 배울 때 미분 표기 어떻게 했죠? 미분 표기 y는 fx의 고함수, 대표적인 게 뭐야? y 프라임, f 프라임 x, dy dx 이거였어요. 이게 좀 중요했어. 이게 뭐냐면 이거의 뜻은 원래 뭐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래서 얘가 한 놈이야. 얘가 이 뜻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dx분의 dy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연쇄법칙. 요거 분수를 봐서 약분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이거 된다. 그래서 또 이거는 뭐야? x하고 y가 t에 대한 매개방정식으로 써질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분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약분돼서 dx dy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원래는 분수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분수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u가 gx니까 dx du는 뭐가 돼? g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x du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뭐야?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뭐로? dx분의 du로 생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u는 g 프라임 x dx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du는 gx, du는 g 프라임 x 곱하기 dx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거 외우기 되게 쉽죠. gx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어? u를 집어넣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말고 빨간색. 자, gx 대신에 뭐를 바꾼 거야? u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x dx를 뭐로 바꿨어? du로 바꾼 거예요. u를 gx라고 치환하면 u를 x에 미분한 건 g 프라임 x랑 같으니까 du는 g 프라임 x 곱하기 dx, 즉 양변에 dx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gx 대신에 u 변하고 g 프라임 x dx를 du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치환적분법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뭐를 u라고 치환했어? 뭐를 u라고 치환했어요? x를 가장 먼저 보내주는 거. 아니면 x를 가장 늦게 보내주는 거에 가장 전 단계 걔를 u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뭐냐면 x제곱 사인 x 세제곱 플러스 1에 자, 이거는 뭐야? x제곱이라고 하는 식법 사인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적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를 미분을 해야 제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하기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g 프라임 x니까 뭔가 하나의 x식이고 f gx니까 얘는 뭐야? 하나는 합성함수이고 하나는 그 합성함수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의 미분이에요. 얘가 합성함수잖아. x 세제곱 플러스 1과 사인이라는 함수의 합성함수 x 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이런 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u를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du는 얘 미분한 거 x 세제곱 이제 안 쓸 건데 이렇게 프라임 gx 이렇게 되는 거죠. x 세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3x제곱 dx. 근데 여기에 3x제곱이 없잖아. x제곱만 있지.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누어지죠. 3분의 1 du는 x제곱 dx. 이제 됐어요. 사인 u 곱하기 x제곱 dx는 3분의 1 du. 그리고 상수는 앞으로 나오는 거죠. 3분의 1 사인 u du. 자, 보세요. x제곱과 x 사인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x의 식 곱하기 x의 식을 뭐로 바꿨어? u라 u의 식 하나의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지. 자, 뭐를 미분해야 사인 나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u를 미분하면 사인 u가 나오죠. 플러스 c. 자,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접근했어요?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접근했어.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접근했어요. 그럼 결과도 뭐가 나와야 돼? x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u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u를 뭐로 바꿔줘야 돼? x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x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접근을 잘했나? 검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x 세제곱 플러스 1을 2분해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렇죠?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3 뭐 나와요? x제곱 사인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어. 접근 잘했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자, 루트 2x 더하기 1의 dx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도 뭐야? x를 2x 플러스 1로 보낸 다음에 루트로 보내는 거니까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루트 x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예요. 하는 거야. 그리고 x를 맨 처음 보내주는 거에 미분. x를 맨 처음 보내주는 게 뭐야?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제 미분하면 뭐가 2야. 상수가 나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비록 뭐냐면 x에 대한 식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얘는 뭐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루트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풀어야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의 여긴 치환적분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 u를 2x 더하기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 2가 되고 dx. 다시 조금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1 미분하면 2죠. 2dx. 그러면 dx는 2분의 1 du가 된다는 거죠. 그럼 dx가 2분의 1 돼요. 2x 플러스 1이 u. 그대로 쓰면 되죠. 루트 u에 d 2분의 1 du. 2분의 1 상수를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u는 뭐야? u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n이 2분의 1일 때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u의 n 플러스 1 적분상수 c.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이면 2분의 3 2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u의 2분의 세제곱 플러스 c. 마찬가지로 뭐야? x에 대한 식을 x로 미분했으니까 얘도 뭐를 바꿔줘야 돼? x로 바꿔줘야 돼. 뭐 여기서 더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3분의 1 2x 플러스 1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c. 그리고 얘 미분해서 얘가 나올지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렇죠? 나올 거예요. 자, 예제 3번. x의 사인 세제곱 x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dx.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제일 복잡한 거를 보죠. 자, 얘는 x를 x제곱으로 보낸 다음에 사인으로 보낸 다음에 세제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제곱이 가장 늦게 보내주는 거예요. x를 x제곱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사인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세제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뭐가 되면 뭐의 세제곱이야. 그럼 gx가 뭐가 되겠어? 사인의 x제곱. 사인 x제곱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네. 오, 됐어. 자, u를 사인 x 제곱이라고 취하자라는 얘기예요. u를 사인 x 제곱이라고. 그러면 사인 u, 즉
제일 늦은 거를 F라고 놓고 그 중에 그 나머지를 다 G라고 놓는 거예요. U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DU는 사인 X제곱 프라임 TX. 사인 X제곱 미분이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제곱. X제곱 미분하면 2X. dx. 정리하면 2x 코사인 x제곱 dx. 근데 x 코사인 제곱 dx가 2 필요 없네요. 그래서 2를 저쪽에 넘겼죠. 2분의 1 du는 x 코사인 x제곱 dx.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자, 저 지금 사인 세제곱 x제곱이고 u를 사인 제곱 x제곱으로 했으니까 u의 세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제곱 dx가 2분의 1 du 2분의 1 밖으로 빼내면 u 세제곱의 du. 오,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냥 u 세제곱인 거예요. 2분의 1 u 세제곱 미분하면 3 플러스 1분의 1 4분의 1 u의 4제곱 플러스 c. 그래서 8분의 1 u의 4제곱 플러스 c. 8분의 1의 u가 뭐야? 사인 x제곱. 그러니까 사인 4제곱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정리 4.6.2에 정적분과 치환적분은 뭐냐면 정적분을 구하는데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치환적분법이 뭐였죠? 치환적분법이 f의 gx g'(x) dx가 fu du였어요. 그리고 u는 gx였어요. 이게 치환적분법이었죠. u를 gx라고 치환했으면 이러한 모양의 적분식을 이러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치환적분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적분 a, b라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이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죠. 즉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 폐구간 AB에서 요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그리고 A, B는 뭐야? X의 범위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F에 여기가 들어야 돼. 여기는 뭐가 들어야 돼? U의 범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U의 범위. 그렇죠? 그러면 u가 gx니까 x가 a에서 b까지 구하면 u는 어디에서? ga에서 어디까지? gb까지 됩니다. 그래서 얘는 ga에서만 폐구한 gb에서 뭐에? fu의 정적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적분에서의 치환적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거 했었죠.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뭐랑 같다고? fx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양 x의 대신에 b 넣고 a 넣어서 뺀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즉 어떠한 a에서 b까지 이 식의 정적분을 GA에서 GB까지 F의 정적분으로 구해도 되고, 그냥 일단 뭐로 얘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A 대신에 X 대신에 A, B 넣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제 4번만 풀어볼게요. 예제 4번. 자,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3x의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9제곱의 치환적분, 아니 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풀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먼저 뭐를 구한다?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a, b를 넣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구한다? 3x의 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의 9제곱의 dx. 이거의 부정적분부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du는 3x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u의 9제곱 3x의 d제곱의 dx 3x 제곱의 dx가 du예요. 그럼 얘는 10분의 1의 u의 10제곱 플러스 c. 그래서 10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1의 10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0까지 3x의 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의 9제곱의 정적분은 10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의 10제곱 플러스 c 필요 없어. 어차피 빠지고 빠질 거니까 0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0 집어넣으면 1이죠. 1이 10제곱 10이니까 10분의 1 빼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0. 그래서 답은 10분의 1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분을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 부정적분의 양 끝점을 차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0부터 3x의 제곱 x 세제곱 더하기 1의 dx. 자, u를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du는 3x의 제곱 dx이고, 또 뭐를 해야 돼? 범위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0은 x의 범위야. 그러면 u는 x 세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가 변하면 u도 변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u는 0, x가 0이면 u는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에서 0까지 변하면 u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여기 9제곱 몇 점? u의 9제곱 이게 du였어.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의 u의 10제곱 0 1 집어넣으면 10분의 1 0 집어넣으면 0 10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두 번째 풀이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구하면 돼요. 그냥 범위 구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범위 구하는 거, 즉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u의 범위를 구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고, 나는 그래도 똑같이 두 번에 그냥 x의 범위를 이용해서 u의 범위를 구해서 바로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대칭함수라는 거하고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대칭함수라는 것도 있고, 즉 x축의 대칭이냐, x축이 아니라 y축의 대칭함수이냐, 원점 대칭함수이냐, 또 어떠한 주기함수. 주기함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x의 일정한 구간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지.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고,
원점 대칭이나 원점을 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고, 주기함수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함수들의 적분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야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4장의 나머지 하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